라고 제가 생각을 이렇게 막 마인드셋을 하고 오긴 했는데 내가 제일 쉽게 설명할 거야. 나보다 쉽게 설명하는 애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여기서 거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가는 게 아니죠.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거래를 한번 딱 보고 한번 주고 바로 이제 눌려버리고 망하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느낌이 좋은 거야. 거래가 이틀 연속 생기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달아주고 뭔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된다라는 건 없지만 이러한 느낌이 왔을 때는 이 첫날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확률이 높아요. 얼마 전에 매매했던 국제학품 요런 느낌, 요 느낌, 요거 이해되다 1번 한번 해보세요. 물 한 컵 떠올게요. 요거는 저번에도 설명을 여러 번 했었어요. 지금 처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다 남겨져 있는데 그 라이브로 봐야 되니까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막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좋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이틀 연속 3일 연속 생기면서 계속 붙고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징조거든요. 이렇게 크게 슈팅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종가에 사서 다음날 이것만 먹어도 6, 7% 정도 수익이 났겠죠. 끝까지 다 먹으면 8%지만 이 끝까지 다 못 먹는다 하더라도. 됐죠? 그럼 만약에 이때 내가 찾았는데 어떤 재료가 있어. 그럼 더 좋고, 재료가 없으면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정도만 이제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다시 4조 시푸드로 돌아가면 느낌 오나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딱 하루만 거래가 터지고 죽어버린 애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틀 연속 터지면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 그럼 내가 요날 종가에 사서 요까지를 그냥 전부 다 손절 라인으로 보거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난 요까지 볼래. 아니면 난 요까지 볼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날을 보면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해도 되겠다라는 일종의 첫 번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밀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생겼다는 이유로 계속 모아가면 힘들어져요. 알겠죠? 이 자리에서 만약에 들어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도 할 말 없죠. 실제 매매를 할 수 있으려면 이런 느낌은 나야 돼요. 지금 평소보다 거래가 살짝씩 많아지면서 안 밀리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됐죠? 사조 시푸드는 옛날에 우리가 차트를 연습을 많이 했던 것도 이런 거죠. 한번 들어올리고 또 박스 만들어 가죠. 지금 여기서 거래가 나왔어요. 시간에서 떠서 출발해서 밀려버렸어요. 거래가 많이 나왔죠. 그럼 거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면 안 되죠. 거래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거래가 평소보다 많이 붙어줘야 돼요. 평소보다 많이 붙으면 봉이 약간 커진다라든지 아니면 윗꼬리를 좀 이렇게 길게 다는 경우 이런 식의 느낌이 나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매매하면 확실히 다른 일반적인 종목에 비해서 훨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7% 8% 올라갔죠. 여기 되게 작은 봉처럼 보여도 평소보다 지금 거래량이 많죠. 그냥 이럴 때가 좋다고요. 그럼 이런 거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요것만 해도 밑에 잘 잡으면 10% 이상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거래가 또 생겼어요. 맞죠? 거래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가는 게 아니다. 맞죠? 여기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안 밀리고 거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붙는 걸 보여줘야 돼요. 거래 생기고 다음날도 양봉으로 윗꼬리 좀 달고 계속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도 평소보다 많아지고 있죠.
또 거래가 또 생겼죠. 거래 생기고 다음날 거래가 또 생기고 그 다음날도 또 거래가 또 크게 생기고 요러한 느낌. 아까 비슷하죠. 국제약품이나 사조 시푸드나. 얘는 사조 시푸드 2020년도 차트예요. 이럴 때가 좋다. 됐나요? 그 다음에 진성 TC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도 지금 살짝 거래가 생겼죠. 이렇게 평소보다 거래가 많아졌을 때를 계속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거래가 생기고 여기서 밀리지 않고 거래가 지속적으로 생기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거래가 생겼는데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면 너무 급하게 따라 붙을 필요가 없어요. 좀 내려주면 좋겠지. 항상 이렇게 많이 오른 날은 다음날 음봉이 생기기 때문에 양봉을 기대해서 사지 말고 양봉 다음에 양을 노리는 게 훨씬 좋아요. 심리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평소보다 많아지고 거의 밀리지 않고 다시 거래를 주고 지금 느낌이 좋다라는 정도만 가지면 돼요. 일단 이런 건 차트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러한 느낌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내 손절 라인을 긋고 그냥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이 지금 좋았을 때 미리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아요.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배열 초입에서 이러한 느낌이 나왔을 때 확률이 가장 높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무너졌죠? 그럼 내가 여기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잘라낼 때 잘라내야 되니까. 또 거래가 또 생겼죠? 이제 또 집중. 거래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뒤에가 거래가 또 생겼죠. 전고점에서 거래가 지금 이틀 연속 생겼죠. 이러한 느낌이 중요해요. 급등 전에. 여기도 지금 어때요? 거래가 계속 붙고 있죠.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으로 윗꼬리를 계속 붙고 있죠. 이럴 때가 좋다고요. 요거 이해되나요? 여기서 만약에 큰 슈팅이 나오려면 어떤 좋은 재료가 붙어야 돼요.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크게 슈팅을 주기 전에는 이러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차트를 외우면 매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화신전공, 박스 만들어놨죠. 항상 이렇게 박스 만들어 놓고 거래 붙기 시작하면 집중. 항상 거래가 붙었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뒤가 중요해요. 뒤가 단기간에 거래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여기 어때요? 지금 이 차트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거래를 주고 나서 바로 음봉으로 눌러버리면 다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안 가겠구나 정도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거래가 평소보다 살짝 늘어났죠. 살짝 늘어나서 집중을 했는데 기다려보니 바로 눌러버렸죠. 다시 바닥까지 눌러버리면 보통은 쉬었다 가요. 보통은 쉬었다가 다시 기다려야 돼요. 또 거래가 또 터졌죠. 여기랑 아직까지 차별점을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음봉으로 눌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여기서 자꾸 밀리지 않고 거래를 주려는지 봐야 돼요. 어제도 거래가 좋고 밀리지 않고 오늘도 거래가 좋고 밀리지 않고 여기도 또 좋았죠. 거래를 계속 주고 밀리지 않는 모습. 그럼 내가 손절 라인을 요까지 가겠다 아니면 요 양봉까지 가겠다. 적절하게 생성해두고 매매를 그냥 하면 됩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나와야 될 때 어디서 나올지만 결정을 해두고 진입을 하시면 돼요. 올라가고 나면 이 자리가 잘 눈에 안 보여요. 상한가를 치고 나면 잘 안 보여요. 이게 됐나요? 그 다음에 세방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운수창고 관련주, 물류 관련주. 세방은 얼마 전에 그 라더경 관련주로 한번 크게 시끄러웠었죠. 이런 차트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우리가 설명할 차트는 아니에요. 라더경 관련해서 크게 한번 시끄러웠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택배를 너무 많이 시킨다 해서 뭐 물류창고 관련주들, 운수장비, 뭐 운수 관련주들, 운송 관련주들, 그런 애들이 이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기서도 어때요? 거래가 붙기 시작했죠. 연달아 이렇게 다다닥 올라가 버리면 쉬었다가요? 아니면 바로 가요? 보통은 쉬었다가요. 그래서 너무 빨리 붙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거래를 이렇게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이때부터 또 집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거래가 계속 살아있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느낌이 좋죠? 느낌이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래 생기고 밀리지 않고 다시 거래를 주고 있고 지금 거래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살아있어요, 거래가. 여긴 지금 크게 슈팅을 줬지만 완전히 그 상한가라든지 그런 슈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정고점이기 때문에 계속 거래가 살아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계속 거래가 살아있고 흐름이 되게 좋아요. 이런 흐름을 계속 쫓아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도 거래가 살아있죠. 평소보다 거래가 지금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거래 또 줬어요. 이 느낌 어때요? 거래 주고 다음날도 거래 많이 살아있고 이 전체적인 이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요. 차트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차트, 지금 하는 기법을 차트를 외우려고 하면 평생 이거를 정복을 못해요. 이 원리와 이 논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느낌에서 자꾸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거래가 자꾸 붙을 때. 그리고 슈팅 나올 때 이제 팔아주고 여기서 더 갈지 말지는 운에 달렸고 급등 직전에 보면 이렇게 전조 현상이 나오죠. 거래가 완전히 없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한번 들어 올리고 거래가 계속 붙으면서 매물 소화하고 이제 그대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고 여기도 이제 들어 올리고 여기도 거래가 나왔죠. 거래가 나오고 눌렀다가 다시 또 거래가 생기기 시작하죠. 평소보다 살짝이라도 많은 거래량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매를 안 했다고 쳐요. 여기서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가면서 거래를 줬죠.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요? 바로 올라가요?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어요. 기다렸다가 다시 거래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요.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거래가 살짝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살짝 꼬리를 더 달고 거래를 한 번 더 보여주면 되게 흐름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바로 상한가를 갔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매를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이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뒤에서 또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그에 대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 거래 생겼죠. 거래 생겼다는 이유로 계속 뒤에서 거래가 붙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뒤쪽을 잘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거래가 붙어요, 안 붙어요? 거래가 붙어요, 안 붙어요? 거래가 안 붙죠. 그러니까 이러면 보통은 쉬었다 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거래가 안 붙으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됐죠? 여기도 거래 주고 한번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 눌렀다가 다시 2, 3일 만에 또 거래가 붙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고요. 그럼 내가 요날 종가 한번 사고 밑으로 걸어 놓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손절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거래 생기고 여기서 지금 거래가 붙어줘야 되는데 안 붙죠. 안 붙으면 쉬었다 간다. 됐죠?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 박스를 깨죠. 그러면 안 좋죠. 거래가 한번 이렇게 생겨주면 좋겠죠. 여기서 거래가 생겼다는 이유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죠. 음봉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무조건 생겼다고 사면 된다 안 된다? 거래량이 투자하라. 책 알아요 몰라요? 들어봤다. 내가 교보문고 가가지고 거래량이 투자하라. 완독했어요. 완독했어요. 그런 책에 보면 단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생겨서 바로 뭔가를 하려고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안에 좋은 내용도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거래량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생기고 한번 다음날 볼게요. 요 느낌 어때요? 꽤 괜찮죠? 무조건 된다라는 게 없어요. 요까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 다음날부터 또 눌리면서 음봉 나오기 여기 깨기 시작하면 나와줘야 돼요. 계속 좋죠.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에서 매매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대충 전조현상이 어떤 느낌인지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조현상이 나오면서 슈팅을 주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한국석유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거래량도 없이 다음날 바로 상한가 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호재가 갑자기 뜨면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전조현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타밖에 안 되는 거지. 이 첫날 상한가 치는 첫날에 내가 매매하고 싶다면 그냥 100% 단타밖에 못해요. 스윙으로 뭔가 일봉상 대응할 수 있는 전조현상이 없기 때문에. 재밌다 재밌어. 여기도 해보자. 지금 요날도 거래가 전날에 거래가 좀 생겼는데 다음날 어차피 강하게 뽑아버렸으니까 의미가 없죠. 일단은 얘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항상 만들어 놓고 거래를 줬을 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국제화품처럼 요거는 만들어 놨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좀 예쁘면 내가 언제든지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됐나요? 이런 거는 차트를 만들어 놨다고 보긴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 거래를 줬어요. 이틀간 거래를 줬어요. 조금 올라왔죠. 10몇 % 정도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종가에 들어가려면 비중을 굉장히 작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급등이 나오면 확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느낌이 좋은 거예요. 거래 주고 밀리지 않고 지금 평소보다 거래량이 계속 많죠. 계속 살아있는 모습. 내가 여기까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이제 진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화신전공 했던 거 그대로 항상 거래 주고 바로 진입하지 말고 며칠간 지켜보면서 기다렸다가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 됐죠? 이것만 2달 했으면 좋겠다. 곰돌이 부모님. 이것도 주구장창 땐 주구장창 합니다. 또 이것도 주구장창 하다가 재료매매로 넘어가서 재료매매도 주구장창 하다가 이제 또 돌아온 거죠. 두 가지 다 설명을 하면 복잡하고 구독자님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살짝 거래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죠. 집중해야 되겠죠. 여기서 안 밀리면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버리면 다시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됐죠?
여기서 상한가를 쳤어요. 보통 상한가를 치면 다음날 떠서 출발해서 이미 재료 소멸이라든지 매매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상한가 치고 다음날 음봉으로 크게 눌러버렸죠. 그러면 좀 더 집중.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변동성 매매로 여기까지 내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겠다 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거래가 살짝 들어온다라는 거를 내가 보여주면 해보겠다 라고 해도 되고. 근데 초보자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미 여기서 종가가 4.5, 4.8%예요. 거의 5%라고 칠게요. 이미 종가가 5%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이 안 돼요. 왜 접근이 안 될까?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과 이 차트와 여러 가지 이 관점들이 합쳐져서 뭔가 매수가 딱 나가야 되는데, 요 하나 딱 봉 하나만 보니까 윗꼬리 많이 달고 내려왔네. 내가 307천만 원 주고 배웠던 강의에서는 윗꼬리 길게 단 거래 대금 많이 실리고 윗꼬리 길게 달면 그거 끝났다고 했는데, 그런 차트는 끝났다고 했는데, 그렇게 배우니까 이제 이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상한가가 아닌 걸로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장대 음봉인데 좀 윗꼬리 길게 달고 거래가 좀 실린 봉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똑같죠, 사실은 원리는. 얘가 지금 상한가라서 특이해 보일 뿐이지만, 상한가 치고 다음날 눌렀다가 다시 거래가 지금 계속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계속 잘 올라가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매매를 한다. 항상 이렇게 박스 길게 만들고 있는 애들 보면 다 넣어두세요. 관심 종목에. 저는 매일매일 차트 돌리면서 넣어둔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KH님, 아까 얘기를 해드렸지만 요 매매는 재료를 모르고 할 때도 빈번해요. 이렇게 상한가를 치면 당연히 재료가 밝혀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이럴 때는 재료가 안 밝혀지는 것도 꽤 많거든요. 쳐봐도 안 나와. 근데 거래는 계속 붙고 있어요. 지금 제 말 이해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상한가도 아니고 실제로 올랐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종가가 2%밖에 안 돼요. 재료를 모르고 매매를 해야 될 때도 많다.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전체적인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뒀다면 재료를 모르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신송 델타테크 다시 거래 생겼죠? 보통 상한가 치면 그냥 끝난 거예요. 내 거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다음날 떠서 출발해서 매매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음봉을 크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집중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거래가 계속 살아있는 거를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주면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4%나 올라왔어요. 조금 따라붙기 부담스러워. 그럼 다음날 음봉 좀 노려보면 되겠죠. 음봉 안 주고 가버렸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전부 다 내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느낌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식으로 전조현상을 잡아내는지. 이건 전조현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이미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 콜마예요. 한국 콜마. 이런 느낌 어때요? 보통은 여기서 거래가 생기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요까지 눌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 음봉까지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다시 쉬었다 가겠죠. 그러니까 이 뒤가 중요하다. 항상 거래가 생긴 첫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뒤가 중요해요. 뒤가. 여기서 거래가 좀 붙고 있죠. 그럼 좋다고요. 여기서 매매 못해도 괜찮아. 계속 이런 차트를 보는 버릇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매매 못해도 괜찮아. LB 세미콘.
이렇게 전체적인 차트를 계속 박스를 예쁘게 만들어가는 애들을 추적을 하셔야 돼요. 요러한 느낌, 요러한 느낌. 얘만 보면 모르죠. 얘만 보면 언제든지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뒤쪽을 항상 천천히 봐주세요. 천천히 계속 살아있는지 없는지. 이런 느낌. 평소보다 거래가 계속 볼록볼록 올라오면서 지금 이빨 자국 나있죠. 이빨 자국이래. 귀엽다 이빨 자국. 얘는 교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치과 의사 몇 분 계시거든요. 실제로 정모 때 뵙기도 했고 그분한테 보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빨 볼록볼록 나오죠. 이렇게 이빨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래를 주고 계속 눌렀다가 다시 거래주고 눌렀다가 다시 거래주고 계속 이러한 느낌이 좋다. 여기서 누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오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매매가 실패했을 때 안 될 때를 계속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서 떠서 출발했으니까 팔아주는 게 좋겠죠. 7% 정도 떠서 출발했으니까. 거래가 또 생겨요. 맞죠? 거래가 또 생겼어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거래가 항상 생기고 나서 뒤쪽에서 내가 계속 집중을 한다 라는 느낌으로 여기서 밀리면 또 쉬어가겠죠. 이런 느낌. 거래를 주고 밀리지 않고 여기도 거래가 볼록 올라왔죠. 이빨, 애기 이빨. 애기들 그 한 9개월 차, 10개월 차부터 이빨 나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언제부터 이빨 나는지 몰랐는데 조카를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한 10개월 전부터 이빨이 나는구나. 사람처럼. 여기도 밀렸죠? 또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계속 제가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이 다 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될 때를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계속 되는 것만 보여주니까.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다음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올라간다 이렇게 맞죠? 기다리면 알아서 또 전고점까지 올라와서 또 거래 주겠지. 특히 이렇게 바닥에서 쉬지 않고 전고점까지 올려둘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뒤에서 항상 한번 눌렀다가 다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닥에서 쫙 끌어올렸을 때는 너무 급하게 따라 붙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쉬었다가 하거든요. 거래 한번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래 줬어요. 얘도 지금 거래 줬어요.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또 눌렀다가 또 거래 줬죠. 이상하죠. 차트 만들어 놓고 정고점에서 거래 터지면서 거래 주고 밀린 척 하다가 다시 거래 주고 이렇게 단기간에 거래가 계속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때 내가 빨리 빠져나오고 될 때는 조금 더 먹고 계속 이렇게 손익비를 맞춰가는 거죠. 포스코 DX 옛날에 포스코 ICT였죠. 지금도 흐름 좋다 맞죠? 지금 거래가 지금 평균적으로 조금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계속 눈여겨보는 거예요. 근데 왜 개미들은 이런 차트를 못할까? 못 찾겠죠. 사실은 차트를 돌릴 줄도 모르고 돌리기도 귀찮고 평소보다 거래가 많아졌을 때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평소보다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지금 바닥까지 완전히 밀려버리면 보통은 쉬어가요.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는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얘가 될 만한 차트라면 뭐 이렇게 하루 정도 밀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거래를 또 주면서 윗꼬리 달면서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밀려버리면 좀 안 좋다 알겠죠? 지금 여기도 흐름 괜찮죠?
요까지만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요까지만 보면 또 거래 살짝 들어오면서 윗꼬리 달고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지금 정배열 초입이라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거래 들어왔어요. 바로 가버렸네. 어쩔 수 없지.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한 번 더 변동성을 좀 보여줬다면 진입을 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요 느낌이 좋다. 요 느낌. 요런 작은 시그널에서 저는 진입을 보통 하는 편. 거래 들어오고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거래 살려줄 때. 좀 쉬운 차트는 아까 국제약품처럼 이런 차트가 좀 쉽고, 왜냐면 이틀 연속 3일 계속 거래가 붙어주면 좀 찾기가 쉽거든요. 근데 포스코 ICT처럼 작은 시그널을 내가 포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거래가 많아지고 거래가 계속 볼록볼록 올라오고 하고 있을 때. 나인테크 이렇게 한번 들어올리고 자꾸 박스 만드는 거 보여줄 때 관심 종목에 미리 넣어두고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 느낌도 괜찮죠. 여기서 거래 주고 바로 크게 안 밀려버리고 다음날도 거래 살아있고 계속 밑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할 때 됐죠. 진입해서 여기까지 음봉 생기면 모아 나가는 전략, 그런 식으로. 이런 종목 찾기가 힘들죠.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문배철강이에요. 문배철강 들어올리고 박스 만들고 거래 한번 터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죠. 살짝 거래 들어올 때까지. 얘는 바로 상한가 쳤죠. 그 전조 현상이라고 볼 것도 없는데 바로 상한가 쳤죠. 이런 것도 있다 없다. 내가 실컷 박스를 추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쁜 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상한가 치면 그냥 뭐 요거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만약에 얘가 될 만한 차트면 여기서 또 박스를 만들어 가겠죠. 내가 이런 위험한 자리에서 매매를 안 해도 되니까. 됐죠? 여기도 어때요? 거래 생겼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거래 생겼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또 없으면서 바로 눌러버리죠. 다시 거래 생길 때까지. 또 거래가 생겼어요. 집중.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느낌 어때요? 요 느낌 어때요? 지금 요 동그라미랑 네모랑 느낌 차이를 보셔야 돼요. 항상 거래 주고 밀리지 않고 다시 거래를 계속 이 등락폭을 줄 때가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그렇죠? 요 두 개 차이를 못 느끼면 그냥 거래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종가에 사면 물려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내가 만약에 요날 종가에 사서 요까지 한번 보겠다, 뭐 요런 느낌, 정별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도 계속 살아있죠. 거래가 됐나요? 요런 흐름이 가장 급등이 자주 나온다. 이제 급등 한번 쏴줄까 했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아. 맞죠? 또 쉬었다 가네요. 또 거래 또 생겼어요. 또 집중. 거래 또 생겼어요. 여기서 크게 눌러버리면 의미 없죠. 이 느낌 어때요? 지금 이 느낌. 거래 생기고 하루 쉬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다음날 또 거래 생기고 또 괜찮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 진입을 하셔야 돼요. 진입하고 나서 여기서 잘라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했다 오늘. 최근 차트 몇 개 보고 끝낼게요. 최근에 뭐 국제약품 있었고 청담 글로벌도 있었죠. 청담 글로벌도 요 느낌도 좋았죠. 여기서 거래 처음 생기고 그 다음 딱히 뭐가 없다가 거래 다시 한번 생기고 거래 다시 한번 생기고 또 눌렀다가 또 거래 또 생기고 흐름이 굉장히 좋죠. 거래 생기고 눌렀다가 다시 거래 생기고 또 거래 또 생기고 이런 흐름을 자꾸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차트를 돌려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매매를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내가 밑에부터 급등을 먹을 때 뿌리 그만큼 할 일이 많아. 지금 계속 좋죠. 요 지금 단기 흐름을 계속 보셔야 돼요. 요 동그라미 부분에 흐름을 자꾸 느껴야 된다. 평소보다 이상하죠. 거래를 주고 밀리지 않고 계속 거래를 주고. 됐죠? 요까지 먹는 거는 쉽게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내가 눌림에서 그냥 계속 모아가서 이걸 먹겠다라는 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지금 요 동그라미를 먹겠다라는 거는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근데 내가 요 자리에서 지금 요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요만큼 이거 10몇 퍼센트 먹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작업이에요. 제 말 이해했나요? 이 네모 박스를 먹으려면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여기서 모아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샘표 요런 느낌이죠. 요 느낌. 차트 항상 만들어 놓고 정고점에서 거래 계속 생기면서 흐름이 좀 이상하죠. 애초에는 식품주니까 괜찮게 볼 수도 있었죠. 오늘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올라갔네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얼마 전에 급등했을 때 요때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2월 29일날 이건 최근 거라서 기억 좀 나시겠다. 재료가 없죠. 그래서 재료가 밝혀질 때도 있고 안 밝혀질 때도 있고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올라가도 재료가 안 밝혀지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재료가 없고 개별주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재료가 없더라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평소보다 이빨이 좀 나와 있죠. 요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지금 요게 요 자리가 지금 이 표시된 봉이 거래가 좀 더 실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좀 꼬리가 요만큼 달아줬다. 그럼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판단하기 편하면 편할수록 비중을 좀 더 들어가는 편이고 저는 그만큼 거래가 좀 티가 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빅텍 오늘 거래가 들어왔네요. 그 DMZ에서 북한 애들이 지뢰 밟아가지고 20명이 죽었다나?